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변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잠깐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오브젝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변수와 숫자 변수가 때때로 이렇게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숫자 변수인데 문자 취급을 하고 싶거나 문자인데 숫자 취급을 하고 싶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필요한 그 함수가 바로 스트링 변수 함수와 넘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보시면 출력이 그 문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은 숫자 변수. 이 number라는 함수는 입력이 문자 변수, 출력이 숫자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실제로 한번 예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3라는 문자 변수에 3이 숫자가 아니라 3처럼 생긴 문자로 따옴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죠. 3라는 문자 변수에는 3같이 생긴 글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넘버 함수의 괄호 인수 써놓는 부분에 이 문자 변수를 넣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져다가 이 함수는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출력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숫자 변수에 저장해야 되니까 달러 기호가 없는 num이라는 새로운 숫자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num이란 숫자 변수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pause 창을 띄우는 명령을 치고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여달라. 값을 보여달라는 명령은 단일 따옴표입니다. 이중 따옴표는 문자 어떤 글자를 문자 취급할 때 쓰는 거고 단일 따옴표 싱글 쿼테이션 마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pause 창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즉 3이라는 것이 인쇄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에 대한 쓰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ynum이라는 숫자 변수에 3이라는 숫자가 저장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스트링 함수에 인수 써놓는 자리에다가 mynum이라는 숫자 변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를 취해서 이 스트링 함수는 문자, 3처럼 생긴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서 myString이라는 이 문자 변수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pause 창에다가 이것의 값을 보여달라. 그러면 3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숫자로서가 아니라 문자로서 3처럼 생긴 그 문자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쳐놓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넘버 함수와 스트링 함수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9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물체, 객체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처럼 이 변수라는 것은 하나의 숫자, 문자, 정보를 담는 그릇이라면 오브젝트는 유사한 정보들이 수천, 수만 개, 수십만 개 담겨 있는 그 모음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로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적당하게 냉장고 여러 가지 유사한 음식들이 때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물론 텅 빈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꽉 차 있죠. 뭐가 여러 가지. 그래서 오브젝트를 좀 냉장고에 비유를 했는데 플러스에서는 대체로 모든 것을 이제 오브젝트로 취급을 해서 많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픈 메뉴에서 read from file에서 사운드 파일을 읽어드리면 얘네들이 프랏 안에 들어가서 이름은 똑같고 확장자가 이제 더 이상 파일이 아니니까 확장자는 없죠. 그리고 오브젝트로 변해서 오브젝트 유형만 표시가 됩니다. 사운드라는 오브젝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운드 오브젝트가 있고 또 사운드 오브젝트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사운드 오브젝트를 다시 사운드 파일로 세이브 메뉴에서 세이브에서 웨이브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할 겸 사운드 오브젝트에서 플러스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오브젝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사운드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도 만들고 또 사운드에서 피치 오브젝트, 인텐시티 오브젝트, 스펙트로그램, 스펙트럼, 포먼트, 머니퓰레이션 이렇게 또 클락 그리드
또 스트링스는 사운드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뭘 읽어드리거나 혹은 이 안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이 결국은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는 사운드에 이제 레이블링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 개 모인 것이고, 피치는 사운드에서 뽑아낸 그 피치 정보가 여러 개 모인 것이고, 인텐시티는 강도 정보, 스펙트로그램 정보, 스펙트럼 정보, 포먼트 정보, 이런 것들이 때로 모여있는, 그룹화되어서 모여있는 냉장고 같은, 요리로 치자면 그러한 것을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맨 아래 스트링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사운드 오브젝트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충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고, 하여튼 사운드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많은 다른 유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또 사운드뿐만 아니라 다르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더 많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이제 뷰 앤 에딧 버튼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에디터 창이 열려서 각 오브젝트를 훨씬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특히 텍스트 그리드는 사운드와 같이 보는 경우가 종종 더 많기 때문에 뷰 앤 에딧 with 사운드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면, 텍스트 그리드만 선택하면 사운드와 같이 보겠느냐 아니면 홀로 보겠느냐, 이 두 가지 버튼이 존재하는데, 가능하면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보게 되면 프라토 또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운드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가 이렇게 떠서 훨씬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에디터가 뜬다. 그리고 피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역시 뷰 앤 에디트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피치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피치 에디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이 안에서 뭘 할 필요는 거의 없고요. 이 피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그 퀘리 메뉴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더 유용하죠. 인텐시티 오브젝트는 직접 보면은 뷰 앤 에딧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죠? 드로 그림 그려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down to intensity tier라는 것을 한 그 단계로 또 거치면, 컨버트해서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intensity tier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 intensity에서 intensity 요거에서 생긴 거죠. 27번 오브젝트에서 생긴 게 37번 오브젝트입니다. 인텐시티에서 인텐시티 티어 오브젝트를 한 단계 더 거쳤는데, 그렇게 되면 뷰 앤 에딧 버튼이 활성화돼서 이걸 열어보면 인텐시티 티어 에디터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접 보고 뭘 하기보다는 퀘리 메뉴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그 명령어를 스크립트에서 실행시킴으로써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것이죠. 스펙트로그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뷰 앤 에디트는 아니고 편집은 못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스펙트로그램 뷰어가 되겠죠. 에디터가 아니라 뷰어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주파수별로 잘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오브젝트는 스펙트로그램의 한 슬라이스죠. 그죠? 또 뷰 앤 에딧 버튼이 활성화돼서 이걸 누르면 스펙트럼 에디터 창이 이렇게 뜨고, 우리가 이것도 역시 퀘리 메뉴의 명령어를 통하거나 혹은 이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먼트 오브젝트는 이걸 선택하면 직접 보이는 그 뷰나 뷰 앤 에딧 메뉴가 없죠. 그럴 때는 한 단계 더 거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down to formant grid 명령, 여기 있죠? down to formant grid 버튼을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이 formant 오브젝트에서 formant grid 오브젝트가 하나 생기고 뷰 앤 에딧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걸 열면 비로소 184페이지에 formant grid 에디터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first formant, second formant, third formant 이렇게 이것도 역시 직접 우리가 이걸 보고 편집한다기보다는 퀘리 안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스크립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는 오브젝트죠. 그리고 머니플레이션 그 오브젝트는 우리가 사운드에서 피치나 듀레이션 편집하는 거 한번 실습도 해봤죠, 앞에서.
그래서 사운드에서 머니플레이션 오브젝트가 생기고 뷰 앤 에딧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머니플레이션 에디터가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듀레이션에 대한 실습은 앞에서 했었죠. 피치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머니플레이션 에디터에서는 듀레이션과 피치를 조작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또 클랏 그리드라는 거 우리가 뭐 실습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클랏 그리드 오브젝트도 있어요. 클랏 그리드 오브젝트도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딧 필터라는 요 메뉴 있죠? 이걸 열어보면 그러니까 클락 그리드는 소스 필터 티어리에 의해서 소스 부분과 필터 부분을 분리해서 이제 편집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필터 부분이 이제 포먼트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필터 부분 에디 필터를 클릭하면 오랄 포먼트 그리드 또 네이설 포먼트 그리드가 있는데 오랄 포먼트 그리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납니다. 앞서 봤던 포먼트 그리드하고 비슷한데 이건 오랄 부분만, 그러니까 네이설 부분이 없는 오랄 부분만 있는 포먼트 그리드 에디터라는 점이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링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뷰 앤 에딧 버튼이 역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스트링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죠. 이런 스트링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파일 이름 4개가 들어있구나. 파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파일 이름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strings as file list라는 이 명령어의 형식에 따라서 얘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파일 리스트라는 오브젝트 이름에 파일 경로와 이름이 존재하는 거죠. 이 이외에도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오브젝트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가 뭔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브젝트는 저장 안 하면 끄면 날아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186페이지의 스크립트의 입력과 출력으로 섹션이 바뀌었습니다. 스크립트는 내부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파일을 읽어들여서 유용한 작업을 하고 또 유용한 작업이 끝난 그 파일을 출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의 입력과 출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입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프랏 인포 창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텍스트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창이죠. 그런 창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스크립트를 좀 잘라서 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file append라는 명령이 보이죠? file append. append는 이제 뭐 이렇게 추가해서 붙여 넣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일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붙여서 넣을 때 파일 append 메뉴를 명령어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듯이 듀레이션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파일 append 명령 줄을 봤었죠. 그러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스크립트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이 설명줄을 보시면 load file list.prat 제가 간단히 짠 건데 파일 목록에 있는 파일 이름을 불러드려라. 그래서 파일을 읽어드리라 하는 건데 여기에 form과 end form 사이에 여러 변수들이 워드 타입이면 문자 변수죠. 스트링 변수 또 초이스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form과 end form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변수 유형인데 버튼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그 변수입니다. 그래서 버튼 2개를 버튼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버튼을 2개를 만들어서 두 번째 거를 기본 선택으로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파일을 여러 개를 읽어 드릴 때 사실 그 파일 불러드리는 창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Shift 키나 Control 키를 활용하면 Shift 키는 인접한 것들을 한꺼번에 불러드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선택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띄엄띄엄 있는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에 이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수백 수천 개를 읽어드릴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서 하면 편하죠.
그래서 여기 설명줄도 많이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for하고 and for 반복문 사이에서 number of file, 파일 개수대로 인덱스 그 변수가 숫자가 변화하면서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 파일도 읽어드려서 그것을 이제 프랏 오브젝트 창에 탑재를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스크립트의 논리를 이제 설명줄만 모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시작하고 변수 지정하고 텍스트 그리드를 사운드 읽을 때 텍스트 그리드도 같이 읽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파일 목록을 읽어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파일 목록이 10개다. 그러면 10번 반복해서 읽어드려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만큼의 반복 작업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번 파일, 2번 파일 이름을 파악해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사운드 파일을 외부에서 읽어드리고 텍스트 그리드를 읽어드리는 경우로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텍스트 그리드도 같이 읽어드려서 외부에서 쌍으로 읽어드립니다. 10번만큼 읽어드린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모든 필요 없는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스크립트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제 방금 전에 제가 요 짧은 여기 있죠? 짧은 건 아니네요. 요 윗부분이고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form하고 end form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읽어드릴 파일 이름들이 들어있는 요 텍스트 파일 그리고 입력 폴더가 뭐고 입력 파일의 확장자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 그래서 역시 텍스트 그리드 읽어드릴 건지 아니면 같이 안 읽어드릴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OK 버튼을 누르면 같이 읽어드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한 번에 샥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파일을.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열쌍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스크립트를 간단히 짜서 읽어드리면 편리하게 오브젝트 창으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스크립트 에디터의 글자 크기 조정하는 거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스크립트의 첫 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창에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가 쫙 로딩되는 그런 스크립트다 하는 그 실행 결과 일단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죠.